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윤은 퇴근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긴급 복구 현장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였죠. 사령부 부대 지하 수도관 파열 사고로 새벽 2시까지 장병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고 그 여파로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소매에는 소독약과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작업복 바지 끝자락에는 진흙이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고 손톱 사이로는 현장에 먼지가 파고들어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는 땀과 함께 현장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는 도심 한복판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내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티나면 안 된다는 습관 같은 긴장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연회장 안은 온통 성공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동창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명함을 건네며 최근 승진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어요. 여성 동창들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근 해외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구석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찾으려 했죠. 외투 지퍼를 목까지 올렸고 가방을 몸 앞쪽으로 꽉 껴안았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 했지만 작업화 바닥에 묻은 진흙이 대리석 바닥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한서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을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다가왔어요. 반가움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점을 포착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박미정은 한서윤 앞에 서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윤아, 너 무슨 냄새야? 혹시 어디서 일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동창들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손부채질을 하고 누군가는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휴대전화를 슬쩍 들어 영상으로 찍는 척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냄새가 진짜 심하네. 여기 호텔인데 좀 무슨 냄새지? 쉰내 같은데?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입술을 꾹 다물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부추겼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숨기는 거 있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어요. 박미정은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창회 품격 있잖아. 너는 다음엔 샤워하고 와야지. 아니면 세탁소라도 들렀다 오든가. 그 말에 동창들이 일제히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이선우는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말리려다 말고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미정아, 너무 그러지 마. 서윤이도 바빴을 거 아냐. 그러면서도 웃음은 멈추지 않았죠. 한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롱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불쾌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자리를 찾으려다 안내 직원에게도 한 번 더 껄끄러운 시선을 받았어요.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손님, 혹시 외투는 맡기실까요? 연회장 안이 따뜻해서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배려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냄새를 문제 삼는 말이었죠. 직원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외투를 벗지 않았어요.
벗는 순간 작업복이 드러나고 더 많은 냄새가 퍼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죠. 물 한 잔을 천천히 잡고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서윤은 그걸 숨기려 물컵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박미정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서윤아, 너 그때도 그랬잖아. 남들 불편하게 만드는 거.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한서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건드린 말이었어요. 학창 시절 한서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사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한서윤만 피해를 입었던 그 기억. 하지만 한서윤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물 한 잔만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동창회장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한서윤의 귀에는 조롱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조롱이 이제 막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미정은 일부러 한서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절한 척하면서 계속 냄새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샤워 시설도 없나? 아니면 집에 온수가 안 나와? 박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죠. 옆자리 동창들이 고개를 돌려 한서윤을 쳐다봤고 누군가는 냅킨으로 코를 가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한서윤이 젓가락을 들자 박미정이 한 번 더 크게 말했어요. 근데 서윤아, 너 손이 왜 그렇게 거칠어? 설마 막일?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을 해? 박미정은 한서윤의 손등을 가리키며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윤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손톱 사이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동창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동창들한테 기대도 돼. 우리가 좀 도와줄게라며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동창은 요즘 일자리 많잖아. 괜찮은데 소개해줄까? 라며 동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한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만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테이블 위의 음식은 하나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보다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그 순간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동창회가 단순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승진 축하를 겸해 회비와 격려금을 모으는 자리였거든요. 두툼한 봉투에는 동창들이 각자 넣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들어있었죠. 박미정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박미정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서윤에게 꽂혔어요. 다른 동창들도 따라서 한서윤을 쳐다봤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이선우가 급히 분위기를 돌리려 했습니다. 야, 잠깐만. 다들 천천히 찾아보자.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가 아까 서윤이가 가방 뒤적이던데? 라고 말해버렸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시선이 한서윤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미정은 바로 연회장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여기요. 분실 사고예요. CCTV 확인 가능하죠? 목소리가 크고 날카로워서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일단 차분히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박미정은 더 과격해졌어요. 혹시라도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지금 여기서 바로 확인해야 해요. 범인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박미정은 범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박미정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웃듯 웃어버렸어요. 그래, 너는 늘 그랬지. 아닌 척? 학교 때도 그랬잖아. 내가 안 했다고 우기다가 결국 들통났었잖아.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연회장 보안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중년의 남성으로 무전기를 손에 든 채였죠. 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잠시 가방 확인 좀 해도 될까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한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슬쩍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서윤은 그 시선 속에서 예전에 똑같이 억울하게 몰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실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건. 그때도 한서윤은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죠. 결국 누명을 쓰고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됐었어요. 진짜 범인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때의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한서윤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 자리 끝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 말에는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한서윤의 가방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한서윤의 손이 딱 멈춰섰습니다. 열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뭐가 그렇게 숨길 게 있죠?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뭐 있나 보네. 빨리 열어보면 되잖아. 분위기는 이제 웃음이 아니라 사냥이었어요. 모두가 한서윤을 죄인으로 만들 준비를 끝낸 상태였죠. 박미정은 팔짱을 끼고 승리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다른 동창들은 구경하듯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서윤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화면에는 짧은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상황 개시, 목표 인물 확인 완료. 한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박미정이 빈정대듯 소리쳤어요. 도망가려고? 봐라, 진짜 뭔가 있나 봐. 한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는 등 뒤가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어요. 마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동창들은 몰랐습니다. 한서윤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온 게 아니라 들어가야만 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거요. 호텔 복도 끝 사람 없는 공간에서 한서윤은 짧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 조용히 당하기만 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단정하고 냉정했습니다. 현장 영상 들어왔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상대는 극도로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령 아닙니다. 한 책임자님, 목표 인물이 지금 연회장 안에 있습니다. 봉투 이동 경로도 확인됐고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죠. 한서윤은 손을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한번 고르고 외투의 넥라인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쳐다봤어요. 지친 얼굴, 거친 손, 그리고 냄새가 배인 옷.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이 확인하는 건 동창의 누명이 아니었어요. 나라 예산을 빼먹는 이권 카르텔의 연결고리였죠. 오늘 동창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이 검은 돈을 주고받는 창구였습니다. 봉투 안에 든 돈은 회비가 아니라
거래의 표식이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게 오늘의 임무였어요. 한서윤은 몇 달 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동창의 초대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정보가 있었어요. 박미정과 연결된 특정 업체, 그리고 그 업체가 받아낸 불법 계약들. 오늘 동창회는 그 거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자리였죠. 한서윤은 오늘 동창들 사이에서 봉투가 사라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가 단순 회비가 아니라 거래의 표식이 될 거라는 것도요. 박미정이 한서윤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까지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죠. 한서윤은 복도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피로가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서윤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에서 가족을 잃었고 책임을 뒤집어 쓴 사람은 한서윤이었죠. 그 사고는 사실 한서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의 잘못된 판단, 부실한 안전 점검, 그리고 은폐하려는 조직의 압력.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서윤이 그 역할을 맡았어요. 덕분에 누군가는 살아남아 별을 달았고 한서윤은 모든 걸 잃었죠. 그 뒤로 한서윤은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약자가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복구 현장 책임자였지만 실제로는 국가 차원의 부패를 추적하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었죠. 한서윤은 가방 속 국화를 꺼내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이 국화는 늘 들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매번 떠나보낼 때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예를 갖추려는 버릇이었죠.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한서윤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이었어요. 한서윤은 국화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끝낸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죠. 한서윤은 다시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잠깐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 웃음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서윤은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동창들의 시선이 또 꽂혔습니다. 봐라, 돌아왔다. 도망 안 갔네? 뭐 하다 온 거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보안 담당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손님 협조하셔야 합니다. 가방 확인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한서윤은 가방을 스스로 열어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요. 하지만 내부는 동창들의 예상과 달랐어요. 가방 안에는 돈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대신 젖은 작업 장갑, 현장 기록용 수첩, 그리고 작은 국화 한 송이가 있었어요. 수첩에는 빼곡하게 현장 기록들이 적혀 있었고 장갑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동창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미정이 비웃었습니다. 국화는 왜 들고 다녀? 분위기 무섭게. 설마 장례식장이라도 다녀온 거야?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서윤이 처음으로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버릇입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었어요. 박미정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그냥 웃고 넘어갔죠. 하지만 한서윤은 그 국화를 늘 들고 다녔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마다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한서윤은 가방을 다시 닫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한서윤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사람이 될 준비를 끝냈어요. 동창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회장 밖에서 여러 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 밤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곧 밝혀질 거라는 거요. 연회장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안내팀이 급하게 뛰어다녔어요. 잠시 동선 비켜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죠. 박미정은 괜히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뭐야, 여기 오늘 누가 오나 봐?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 우리도 덕 좀 보는 거 아냐? 다른 동창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옷매무새를 고쳤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찍을 준비를 했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정장 차림의 수행원 4명이 들어섰어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걸음은 정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훑는 시선이 마치 경계태세를 갖춘 것 같았어요. 뒤이어 3스타 장성 3명이 들어섰습니다. 정도현, 오세훈, 강현수. 가슴팍에 달린 별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단정한 걸음, 눈빛 하나로 주변을 정리하는 분위기였죠. 세 사람의 존재감만으로도 연회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동창들이 술잔을 들다 말고 얼어붙었어요.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고 누군가는 그대로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장군님? 여긴 왜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3스타들은 박미정 쪽을 보지 않았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할 법도 한데 시선이 정확히 구석 자리에 한서윤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서윤을 찾아온 것처럼요. 정도현이 먼저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정도현이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령관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오세훈과 강현수가 동시에 자세를 고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확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행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혔죠. 박미정은 웃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고 와인이 테이블 위로 조금 흘렀어요. 하지만 박미정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우는 잔을 놓치고 손을 떨었어요.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방금 우리가 조롱하고 누명을 씌우려 했던 그 사람이 이선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누군가는 의자를 뒤로 밀며 뒷걸음질 쳤어요. 사령관이라고? 설마 진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만 아주 조금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의 눈이었어요.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죠. 강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다시피 고개를 숙였어요.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황 정리 완료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존경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동창들이 따라하듯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존경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인 거였죠. 박미정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방금 전까지 냄새 난다며 조롱하던 입이 이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렸죠. 그때 오세훈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일정이 이렇게 불편하게 된 점 저희가 미리 차단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한서윤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정이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연회장에 꽂혔어요. 동창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명령하는 톤도 화내는 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죠. 이제 누명도 조롱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도둑으로 몰려던 사람이 사실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 중 하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냄새를 이유로 조롱받던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현장에서 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서윤을 죄인 취급하던 이 공간이 단숨에 심판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누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죠. 정도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목표 인물 확보 완료했습니다. 지시 대기 중입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목표 인물?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지? 혹시 우리 중 누군가? 박미정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동창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걸요. 박미정은 그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박미정은 바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어요. 장군님들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한 척 말했죠. 여기 사람 많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누군가 박미정 편에 섰습니다. 그래요. 요즘 사칭 많잖아요. 신분증 같은 거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창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확실하게 확인해야지. 박미정은 연회장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신분 확인부터 해요. 아까 분실 사건도 있었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 말에 분위기가 또 흔들렸습니다. 혹시 진짜면? 만약 아니면?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쓰리스타들이 와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너 진짜야? 진짜 사령관이야?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같이 학교 다니던 평범한 친구가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요? 한서윤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아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진짜냐고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허무가 묻어났어요. 한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고 누명을 씌우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한서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더 세게 밟았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죠. 그 순간 수행원 중 한 명이 짧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목표 인물 봉투 전달 시도 확인했습니다. 영상 확보 완료했고요.
수행원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박미정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화면에는 박미정이 봉투를 특정 인물에게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인물은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었죠. 동창이 아니라 박미정이 따로 초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미정은 눈치챘어요. 이게 단순 동창회가 아니었다는 걸요. 처음부터 한서윤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요. 박미정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나한테도 협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연회장 밖에서 경찰복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박미정이 급하게 누군가에게 연락한 흔적이었어요. 박미정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려 한 겁니다. 강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출입 통제하십시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수행원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연회장 문이 잠기고 밖에서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저지당했죠.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연회장은 한순간에 충돌 직전에 전장이 됐어요. 박미정은 의자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고 다른 동창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가 연루됐는지 누가 안전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동창들은 이제 웃지도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조롱이 이제는 자기 목을 조르는 공포가 됐죠. 나는 몰랐어. 나는 관련 없어. 변명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모든 대화, 모든 거래는 기록됐습니다. 영상, 음성,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요.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그 말이 선언처럼 떨어졌죠.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박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나도 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한서윤은 박미정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관련자 전원 신원 확인 완료했습니다. 후속 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연회장 안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서윤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십시오. 동창들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서윤이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이해라도 할 텐데 담담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게 더 두려웠죠. 이선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서윤은 이선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이선우의 가슴을 찔렀죠. 연회장은 이제 완전히 심판의 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윤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요. 한서윤은 동창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행원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현장 보고부터.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명확했죠. 수행원이 태블릿을 꺼내 벽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봉투는 회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업체, 특정 인물에게 흘러가는 검은 돈의 표식이었죠. 영상에는 박미정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동창들이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우리도? 누군가는 자신이 낸 회비가 어디로 갔는지 떠올리며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거래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화면에는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특정 공사 입찰과 관련된 문서들. 박미정뿐만 아니라 연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그리고 몇몇 동창들의 이름도 등장했어요. 그 순간 한서윤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긴급 상황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문구를 보자마자 한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령관님, 복구 현장 쪽에서 사고가 매몰 추정 3명. 한서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동창회 따위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한서윤은 즉시 쓰리스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리해 주십시오. 한서윤은 현장으로 갑니다.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다른 쓰리스타들도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박미정이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니, 사령, 그게 아니라 난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제발 한 번만. 한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몰랐다는 말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 한마디가 박미정의 변명을 완전히 차단했죠.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했어요. 연회장 문을 나서기 직전 한서윤은 가방 속 국화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동창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아까는 조롱하던 그 국화였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윤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서윤은 오래전에 어떤 사고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었죠. 지하 공사 현장 붕괴 사고였어요. 그날 한서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막내 기술자로 안전 점검을 담당했었죠. 사고는 한서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가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서윤이 그 책임을 뒤집었었죠. 한서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미래도. 하지만 그 덕분에 누군가는 살아남았어요. 그 상급자는 책임을 면했고 나중에 승진해서 별을 달았죠. 한서윤은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약자가 희생양이 되지 않게, 다시는 부당한 권력이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복구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의 부패와 부조리를 추적하는 특수 임무를 맡았습니다. 국화는 그 상징이었어요. 한서윤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한서윤이 꼭 구해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이었죠. 매일 현장에 갈 때마다 한서윤은 이 국화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게 하겠다고요. 한서윤은 국화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주변이 더 숨이 막혔어요. 이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하지만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투를 여미고 현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죠. 한서윤이 떠난 자리에 남은 동창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 흔적이었다는 거요. 거친 손이 게으름의 표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흙을 파내고 잔해를 치운 흔적이었다는 걸요. 강현수가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롱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준 겁니다. 동창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박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만 했죠. 오세훈이 덧붙였습니다. 사령관님은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구하러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잠든 밤에도 편하게 식사하는 시간에도요. 그 말이 동창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서윤은 연회장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장팀에 지시를 내렸어요. 구조장비 3대, 의료진 대기, 지금 출발합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죠. 남겨진 연회장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오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으니까요. 쓰리스타들은 연회장 안을 장악하듯 정리했습니다. 정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개인 모임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사 현장으로 전환됩니다. 그 말에 동창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확보된 영상과 기록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박미정과 특정 업체 관계자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불법 입찰과 관련된 문서들이었어요. 동창들 중 몇 명은 이미 얼굴이 하얘졌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박미정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나한테도 누가 시켜서 나도 살려고 빚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리며 변명을 쏟아냈죠.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강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남을 밟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의 사정이 무엇이든 그게 타인을 모욕하고 누명을 씌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선우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를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같이 학교 다닐 때 서윤이가 얼마나 착했는데 내가 왜 자책하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변명들이 쏟아졌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때 연회장에 다시 한서윤이 잠깐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기 전 마지막 확인을 하러 온 거였어요. 외투를 벗고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온 한서윤의 모습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박미정과 동창들이 동시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아니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선우는 완전히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댔죠.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승리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숨을 내쉬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죠. 일어나세요.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차라리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는 게 편했거든요. 한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동창들이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쳐다봤죠. 한서윤은 연회장 구석에 서 있던 직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물과 수건을 건네던 김정자였어요.
한서윤이 냄새 때문에 불편해할 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이었죠. 오늘 여기서 가장 모욕당한 건 한서윤이 아닙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여러분입니다. 냄새로, 외모로,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했죠. 동창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한서윤은 박미정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서윤의 냄새가 불쾌했죠. 박미정이 움찔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없으면 오늘도 누군가는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서윤의 손이 거칠다고 비웃었죠. 그런데 이 손이 없으면 무너진 건물 아래 깔린 사람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 손이 없으면 터진 수도관을 막을 수 없어요. 이선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박미정은 오열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를 냄새로 판단하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그때는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처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한서윤의 품격이 동창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 놓았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죠. 쓰리스타들이 동시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령관님 가시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도연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났어요. 한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오늘 일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선택하세요. 한서윤은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업복 차림의 그 뒷모습이 그 어떤 화려한 정장보다 멋있어 보였죠. 남겨진 동창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자가 조용히 물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어요. 손님들 오늘 정말 큰 실수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런 분을 어떻게 해.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박미정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쓰리스타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별도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의 말이 끝나자 수행원들이 증거 자료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은 알게 됐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지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거요. 며칠 뒤 동창회 단체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박미정이 올린 글이었어요. 그날의 조롱을 사과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서윤 동창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글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댓글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사과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함께 웃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사과의 글들이 이어졌어요. 동창들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을 지웠습니다. 단체방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 학번 동창회에서 서로 존중하는 이 학번으로요. 그리고 한서윤이 일하는 복구 현장에 익명으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이선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갔어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서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한서윤은 인부들과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이선우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차마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대신 현장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다만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볼게. 김정자는 한서윤에게 작은 손편지를 전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일하는 그녀는 그날 이후 한서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그날 외투를 안 맡기신 이유, 이제 알겠어요. 다만 다음엔 몸도 마음도 좀 덜 다치셨으면 해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따뜻하고 조금은 쓸쓸한 미소였죠. 한서윤은 사고 현장 옆 작은 추모 공간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며칠 전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3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어요. 하지만 한서윤은 늘 그랬듯 희생될 뻔했던 생명을 기억하기 위해 국화를 놓았죠. 그 국화는 늘 들고 다니던 국화와 똑같았습니다. 한서윤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오늘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서윤이 말하는 당신은 과거에 한서윤이 구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동생이었어요. 그들이 남긴 교훈 덕분에 한서윤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쓰리스타들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한서윤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도현, 오세훈, 강현수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한서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동창회 연회장 영상을 떠올렸어요. 냄새로 사람을 재단하던 얼굴들, 누명을 씌우려던 시선들, 그리고 결국 납작 엎드리며 사과하던 모습들. 한서윤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들은 처리됐지만 나머지는 기회를 줬어요. 한서윤은 복수보다 사람이 바뀌게 만드는 걸 선택했죠. 그게 더 어렵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한서윤은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작업 장갑을 끼웠죠. 가방 속에는 여전히 국화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회의 끝나고 주무시긴 하신 거예요?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었죠. 한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부터 시작하죠.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 한서윤은 작업복 위에 깨끗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 기름 냄새, 땀 냄새.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굴욕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린 흔적이었죠. 한서윤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서윤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사명도 미래의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쓰리스타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한서윤은 고개만 끄덕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도 해야죠. 그 말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기계가 돌아가고 복구가 진행되고 있었죠. 한서윤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요. 동창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서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박미정은 법적 처리를 받게 됐지만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우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죠. 한서윤이 심은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 그리고 진짜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깨달음. 한서윤은 오늘도 내일도 현장으로 향할 겁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한서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옷에 배어 있었지만 그 냄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요.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누군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는 걸요. 한서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